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고, 언제 고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이성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꾸 주사위 2개, 어떤 여자 2명 이런 식으로 둘 숫자 1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쩌면은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삼각관계에 잠시 휘말렸다가 좀 안 좋게 끝나신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자, 이 사람에게 대한 우리 샤넬님의 마음을 물어봤을 때 좀 그래서 그런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텐 오브 완즈와 에이드 오브 컵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많이 고생했다거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실망한 지점들이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뭔가 확신을 주지 않아서 내가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진짜로 예전에 사귀었거나 헤어지신 분들일 확률도 되게 높고, 아니면은 썸을 애매하게 탄 거야. 애매하게 탔다가 그냥 말아버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 자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좋지가 않아요. 화가 많이 날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실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휠 오브 포춘과 매지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운명의 대상이라고 느꼈고,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매력과 능력에 대해서 내가 반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던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자체가 조금 뭔가가 힘들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실망했다거나 이렇다는 느낌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 상대방은 굉장히 뭔가 긍정적이에요.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아니면 지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운명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랑 뭔가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모임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완전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호감의 어떤 말을 한다거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누군지 잘 모를 수 있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여러분들과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 아니면은 썸 탔다가 말아버리신 분, 이런 느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봤거든요. 우선은 외모적인 거를 물어봤는데 굉장히 외모가 화려합니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외모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 동안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을 굉장히 잘 가꾸실 확률이 높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잘 꾸민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잘 가꾸시는 분으로 느껴지고, 요새는 남자분이라고 해도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요새는 남자분들도 막 화장하시고 머리 만지시고 예쁜 신발 신으시고 옷도 되게 센스 있게 잘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이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막 화려하게 예쁘게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또 꾸미는 거를 잘 하시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얼굴의 생김새가 동안의 느낌이 많이 풍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어려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실제로 더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외모가 너무 출중하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거든요. 이 사람의 성격은 세븐 오브 완즈랑 여왕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욕심도 많고, 내가 뭔가를 할 때, 나는 저 높이까지 올라가야겠다. 내가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욕심도 많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약간 과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느낌도 있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느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람 자체는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자신감도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뭔가 되게 아름답고 예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꾸미는 거, 예쁘고 화려한 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럭셔리한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쪽으로 잘 발현이 된다면은, 이런 게 좋은 쪽으로 잘 발현이 된다면은, 어떤 고집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잘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된다면은, 똥고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리지 말아야 될 고집을 부린다거나, 조금 이기적으로 군다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열심히 사실 것 같고, 또한 욕심이 많다. 그리고 좀 화려한 걸 좋아하고,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할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자, 이분은 상처가 너무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애 성향을 물어보는데, 2 오브 소주, 3 오브 소주, 에이스 오브 완즈, 4 오브 소주. 자, 연애 성향을 물었을 때 이렇게 소주 카드가 많이 나오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처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많이 숨긴다거나,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삐진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안타깝지만, 어떤 상처가 있으셔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랑 연애를 할 때요, 되게 많이 삐질 수 있고, 좀 화를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사랑? 나 그딴 거 안 믿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부정하고, 세상에 사랑 그딴 거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과하면은 회피형으로 갈 수 있고, 더 심하면은 나르시스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질 않길 빌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분 자체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 자꾸 안 만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의심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것처럼 나오는지 좀 불쌍하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면에 어린아이에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상처받은 어린아이 때문에 좀 연애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성숙할수록, 어른일수록 연애를 잘하거든요. 안정감 있게. 근데 이분은 뭔가 내면에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그 어린아이가 연애를 방해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봤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 사람은 그 본인의 상처받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몰래 그 마음을 숨기고요. 여러분들이 다가와 주길 바래요.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줄타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줄타기 하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누군가한테 다가가고 이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줄타기를 해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와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앞에서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랑 만날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애매하게 다가와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를 좋아서 하는 행동이랑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기 때문에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샤넬님도 실망을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좋아한다는 얘기도 잘 하지 않았고 뭐 만나자고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나의 섬에 도달하지 않았어.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되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보일 행동력은요 굉장히 미미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행동을 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뭐 연락했어? 네가 나한테 무슨 고백을 했어?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나는 몰라. 이렇게 나올 행동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저는 보면 볼수록 좀 진짜 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샤넬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처럼 몰래 마음을 숨긴 채 막 훔쳐봐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 사람과 비슷하게 거리를 두고서는 계속 지켜봐요. 궁금해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서 그냥 시원하게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랑 사귀어요. 만나요. 이런 고백을 해주길 여러분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과 썸을 탔거나 사귀었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실망시켰고 관계에서 약간 계속 뭔가 수동적으로 나왔고 회피했고 그래서 저는 질렸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그런 사람 없었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한다면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차일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하게 마음을 계속 숨긴 채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맴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꽃을 막 준비했거든요. 주려고. 근데 주기도 전에 털푸덕 주저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줘야 되나? 내가 이거 꽃을 내가 이렇게 마련하긴 했는데 이거를 샤넬이한테 준다고 샤넬이가 이걸 받아줄까? 그러니까 미리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겁이 참 많구나. 이 사람이 좀 무서워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을 봤을 때는요. 직업이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상담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뭔가 하는 일이라거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느낌이 드는데 주로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사람의 직업은 사람 대면하는 일인 거예요.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말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끼를 부린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제가 아까 외모가 되게 출중하다고 느꼈는데 본인의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자, 이 사람,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냐 봤더니 역시나 지금 이 사람이 되게 두려움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 계속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밤이면 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궁금해요. 샤넬이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달이 뜨는 밤마다 여러분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끝이 없는 이 실타래처럼 그냥 이 마음을 궁금해할 뿐이지 뭘 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아까도 제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상처받은 영혼이고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다거나 성숙하게 다가온다거나 마음을 전한다거나 이게 안 됩니다. 왜냐? 여기 나온 것처럼 너무나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는 부모라는 존재, 그러니까 어른이 이끌어줘야지 본인이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계속 여러분들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괴로워할 뿐이에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궁금해요. 샤넬이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샤넬이가 나를 싫어하는 걸까?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분의 인연 궁합 역시 함께하는 모습이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괴로워할 뿐인 궁합으로 나와요. 이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지만 다가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역시 본인의 영역 안에서 도대체 너는 나한테 왜 자꾸 나를 쳐다보느냐, 나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화를 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한 번은 어쩌다가 못 참아서 여러분들한테 막 달려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달려와 놓고서는 막상 여러분들 앞에 서잖아요. 딴 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아서 달려와 놓고서는 갑자기 딴소리, 그러니까 일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돈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행동을 자꾸 보이는 궁합이라서 두 분은 이루어지기가 좀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너무 불쌍해요. 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의 금전의 나무, 돈에 관련된 나무를 가꾸고 키워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어떤 인연은 이렇게 다 불태워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과 헤어진 전 인연이라거나 끊긴 썸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정리하라는 소린 거예요.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돈의 나무, 여러분들의 금전의 나무를 가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느낌이 이 사람이랑 뭘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관련된 거 다 싹 정리해, 다 불태워버려, 다 끝내버리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금전적인 거, 일의 성공만 바라봐라. 저는 이렇게 조언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이성, 저는 굉장히 많다. 4명 이상일 것이다. 근데요,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능력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불의 요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일에 대한 어떤 추진력과 열정이 장난 아니라거나, 이게 나쁜 쪽으로 발현이 되면은,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디 바람둥이가 아니고, 그냥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길 빕니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킹 오브 펜타클과 템퍼런스가 나와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은 분명히 일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적으로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다거나 그런 느낌. 근데 약간 어떤 분들은 현실에서 얼굴을 자주 대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뭔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분명히 있고 한 번씩은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있다거나 말을 섞을 일이 있다거나 얼굴을 볼 일이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마음을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샤넬님은 좀 어떤 얘기하는 것 같냐면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뭐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차 한잔 해요, 뭐 술 한잔 해요 이렇게 말을 던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되게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되게 궁금한데
근데 어떤 분들은 궁금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명확하게 나한테 뭔가 마음을 보여준 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우선은 좀 이렇게 중립을 지키겠다? 좀 이렇게 여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어떤 말과 행동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뻐꾸기를 날린 거야. 플러팅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들한테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왜 제가 처음에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거나 이게 잘못되면은 좀 바람둥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분이 그냥 모든 이성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야. 무슨 어장관리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람 원래 이래요. 이 사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성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줘요. 해서 이렇게 좀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플러팅을 하든 뭐 이렇게 꼬리를 치든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번 뭐 나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이러는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은 나는 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휘말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상대방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 상대방은요, 진짜 뭔가 되게 애매해요. 자, 교환카드랑 매지션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진짜 그거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두 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 여러분들을 보고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되게 높이 평가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되게 좋은 사람인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굉장히 커 보이고, 또한 여러분들 자체가 정말 뭔가 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능력적인 면에서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좀 이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볼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한번 사귀자고 해볼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분이 만약에 진짜 솔로라면은 여러분들을 결혼 상대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꾸 미묘하게 그 약간 양다리의 느낌의 어떤 얘기를 하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후보로 올려놓고 알아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아니면은 정말 최악으로 이미 이 사람이 임자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좋으니까 샤넬님한테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 계시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자, 우선은 이 사람의 외모를 봤는데, 자, 외모가 엄청난 동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이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굉장히 외모가 출중합니다. 동안인데 또 되게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어려 보이고 이지적으로 보인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진짜 대충 하고 다닌다거나 자기 관리를 다 놓은 사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를 잘 꾸밀 줄도 알고 또한 외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성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할 만한 요소를 좀 많이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성격을 봤는데요. 안타깝지만 이분의 성격은 나인 오브 소즈랑 쓰리 오브 완즈가 나온다는 거는 이분 자체가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다거나 좀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면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별거 아닌 일에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분이 아니라서 어떤 매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저는 외향적이라거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좀 힘들어할 수 있고, 심지어는 좀 상처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받지 못했던 느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 약간 부정적인 느낌, 약간 염세적인 느낌? 거리를 두는 느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좀 약간 좋게 풀렸다고 하면은 되게 학구적이라서
되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연구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가 좀 약간 상처가 많아 보여요. 저 이 사람의 직업도 알아봤거든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뭔가 되게 뭐 이렇게 사진기도 나오고 힐러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직업 자체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주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이렇게 사진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어떤 그래픽, 사진, 이미지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치유를 해주는 일, 이것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 치유를 해주는 일이 의사, 간호사, 아니면 마사지사,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힐링을 주는 일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힐링을 주고 뭔가 이렇게 예체능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 직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굉장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약간 뭔가 이런 사진, 힐링,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 이런 일과 관련된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진짜, 이분이 제가 왜 상처가 많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확신이 들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긴 해요. 그래서 막 연락을 되게 자주 한다거나, 자주 만나려고 한다거나, 같이 뭐 밥을 먹고 술을 먹으려고 한다거나, 이러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 자체가 조금 일방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좀, 뭐지? 이런 느낌을 좀 불러일으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일방적인 느낌도 있고, 또한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 자체가, 연애를 할 때 그 연애 당사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이렇게 일과 아니면 친구 만나는 거에 집중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 은근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사귀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여자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친구랑 술 마시고 노는 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열정 같은 게 여러분들한테 쏠리거나 아니면 이 열정 같은 게 일이나 친구한테 쏠릴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본인 입장에서 조금 상대를 약간은 배려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오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분간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거나 안 좋아하는 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 사람 자체가 샤넬이는 나를 안 좋아해, 샤넬이는 나를 분명히 싫어할 거야 라고 단정을 이미 내릴 수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다가와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처럼 지인처럼 같이 어울리는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뭐 차 한잔을 한다거나 밥을 먹으면서 친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진짜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그러는데? 라는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올 어떤 행동력은 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행동력. 자꾸 이 3 오브 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들이 이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처음에 이 사람은 잘못하면은 좀 바람둥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 사람 자체가 뭐 여사친이 많다거나 친구를 되게 좋아해서 애매하게 그렇게 주변에 이성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지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화가 나는, 오해가 생기는, 지금 너 나 말고 다른 이성들이랑 연락하잖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서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정말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은
좀, 어찌됐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자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들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근데 좀, 어쩌면은 이 사람 자체가 좀 이성을 많이 좋아해서, 아니면 친구로 이성을 너무 많이 둔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자, 어찌됐든 실제 두 분의 흐름을 봤는데, 두 분은요, 어느 시점에 사귀거나 만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키워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서 지켜본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모습, 성공한 모습, 멋진 모습, 예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두 분이 갑자기 한 배를 탑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여기에서도 남녀가 배를 타고 있는데 서로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한 지점들이 또 두 분 사이에 약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만약에 이제 썸을 타거나 사귀게 되면은 자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어떤 의도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의도가 일치가 되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아니면 나한테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행동하고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러한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설명할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면은 애초에 이렇게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게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좋은 인연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처음엔 되게 좋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처음에는 다 허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잘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음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막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주고 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꾸 이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봐봐요. 지금도 남자가 추리닝을 입은 남자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 때문에 되게 민망해하고 있는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샤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애초에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지점들,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차갑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컵이었어요. 6 오브 컵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퀸 오브 소주예요.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저는 이 상대방이 이게 있고, 이 상대방이 뭔가 자꾸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자꾸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 사랑의 풍요, 사랑의 풍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니면 금전의 풍요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달콤한 초콜릿, 사탕, 빵,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풍요가 있는데 그거를 탐닉하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득 볼 일이 있다거나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들의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부분이 있다면요,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과의 그런 어떤 쾌락적인 사랑? 달콤한 사랑에 그냥 흠뻑 빠지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 자체가 이 사람을 굳이 막 이렇게 정리하라고 나오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순간의 어떤 즐거운 쾌락을 즐겨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달콤한 어떤 것들을 맛볼 수 있지 않느냐, 그거를 즐겨라라고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한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거를 찾으라는 어떤 조언으로도 솔직히 좀 보이거든요.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면은 초콜릿이라던가 단 게 엄청 땡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만약에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오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만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라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랑 만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냥 만나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요. 할아버지가 자꾸 나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2명이나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되게 많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성공하신 분, 안정되신 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미 뭔가 공식적인 사회가 있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아니면 한번 다녀오셨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고, 그분이 제가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 뭔가 안정감이 많으신 분, 능력이 뛰어나신 분, 나이가 좀 많으신 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황제 카드랑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요. 이렇다는 거는 진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뭔가 어떤 회사의 대표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상사라거나 나이가 많다거나 부유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약간 이 사람 덕분에 뭔가 금전적인 이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상사이기 때문에 이분 덕분에 되게 안정적인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으신 분은 이미 여러분들과 그 어떤 공식적인 사이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하신 분? 이미 결혼한 그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는데 이 상대방이 이미 뭔가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엄청 많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과 잘 지내는 거. 이 상대방 분과 되게 친하게 지낸다거나 그런 건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걸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애인이라거나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이고 되게 편한 사람이긴 해. 근데 이 사람이랑 너무 편해져서 좀 슬럼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냥 친하게 잘 지내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를 모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상대방 분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세븐 오브 컵이랑 식스 오브 소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선이 있다, 벽이 있다. 근데 샤넬님이 어찌됐든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나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분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고 샤넬님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샤넬님이랑 한 번씩 이렇게 마주치거나 부딪힐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여러분들이라는 기차에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두 분이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난 사람의 확률이 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애인인 것 같다, 아니면 내 배우자인 것 같다 하신다면은 두 분이 뭐가 소통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통이 뭔가 안 되는 거고,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뭔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일적인 것,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것에 엄청나게 시간을 쓰고 뭐 그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자, 이 상대방의 외모는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준수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을 안 꾸미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매력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많이 가린다거나 본인의 매력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거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굉장히 준수하지만 본인 자체가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성격은 너무 안타깝지만 8 오브 소주랑 10 오브 소주 나오면 이 사람 성격이 좀 예민하거나 좀 사회적인 느낌은 안 들어요.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생각이 되게 많다거나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좀 부정적이라거나 좀 염세적이라거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느낌을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좀 해피형 같다 느낌이, 해피형스럽거나 아니면 상처가 워낙에 많아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이랑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으로 보여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감은 강해요. 그래서 먹여 살리려고는 할 거예요. 자기 애인이나 가족을 계속 케어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고 보살피긴 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5 오브 컵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가족과 뭔가를 하고 애인과 뭔가를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뭔가 자꾸 애인이나 가족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분의 장점으로 보이는 거는 책임감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를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걸로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가부장적인 느낌? 가모장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 보면은 가부장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책임감은 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 상황에 우리 샤넬님 마음은 어떻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봤거든요. 자, 우리 샤넬님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한테 그 어떤 사랑의 씨앗을 준다면은 그거를 키워볼 생각은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사랑을 회피하는 사람 같다. 사랑에 자신 없어 하는 사람 같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한테 뭔가 사랑의 씨앗을 준다면은 내가 그걸 화분에 심어서 키워볼 생각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고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일적인 면으로 만났든 아니면 정말 지금 애인이라거나 배우자든지 간에 잘해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꽃을 키워서 함께 누리고 싶기는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항상 좀 실망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실망을 주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연애적으로 봤을 때 연애 고자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한테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고 이게 전혀 되지 않는다. 느낌이 그렇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요? 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분이 연애 성향 그대로 행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막 말을 시킨다거나 밥을 먹자고 한다거나 술을 먹자고는 막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나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내가 이 관계에 뭔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매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함께 데이트를 하고 만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뭔가 이게 맞나?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분의 어떤 느낌, 전반적인 느낌이 뭔가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날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좋게 더 이렇게 진하게 더 깊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삐그덕 거리면서 그냥 만나게 되는 느낌? 자, 결국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분은 서로 노력하면은 분명히 연인이 되고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긴 하대요. 근데 그거에 어떤 그 키를 진 사람은 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왜 연애 고자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뭘 하는데 그게 약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은 서로 노력해야 하면은 어찌됐든 인연이 되고 만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키는 우리 샤넬님한테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샤넬님이 좀 많이 이해해줘야 된다거나 이 사람한테 연애라는 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쳐서 써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과 만날 때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 우선 높이 평가해주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야지 두 분이 함께 차를 타고 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록 되게 어눌하게 아니면은 좀 연애 어떤 센스가 없게 그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 상대방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라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사랑의 쿠키를 많이 만들 건데, 이 사람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달달한 쿠키를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주면은, 이거 사랑의 쿠키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랑의 쿠키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모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몇 분을 구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쿠키를 계속 만들어서 익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함께 할 수 있고 두 분의 사랑은 초록불만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과 이분의 사랑의 차는 초록불만 만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몰래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요,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굉장히 좀 인지도가 있다거나 유명하다거나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샤넬님도 그런 사람으로 좀 보이거든요. 두 분이 약간 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 두 분의 관계성을 봤을 때 나인 오브 완즈랑 에이드 오브 완즈가 나와요.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 진짜 일적인 것 때문에 계속 접촉하거나 만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한
어떤 분들은 한쪽이 정말 엄청나게 짝사랑하고 있다는 느낌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당장 달려올 사람?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 아니면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짝사랑한다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것이지만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을 엄청 짝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마치 둘이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있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는 아닌데 약간 이미 관계부터 하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솔직히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이랑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거를 숨기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 있는 이 상황을 둘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이분과 이렇게 몰래 만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사람들 몰래 만나야 되니까 챙겨야 할 것들, 남의 시선을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하신다는 느낌도 있고요. 자, 상대방 마음은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분은 그런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어필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좋아하는 척, 아닌 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거리를 둔 채 잘 유지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어요. 우선은 외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외모가 준수한데 스스로는 본인의 외모를 좀 비하한다거나 평가절하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약간 본인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본인을 약간 이렇게 숨기는 걸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외모적으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되게 잘생기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본인을 많이 가리려고 한다거나, 본인을 많이 안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이목구비가 되게 뚜렷하고 조금 날카롭게 생긴 느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분이 외모는 되게 화려한데, 스스로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거나, 스스로를 비하한다거나, 가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자, 성격은요. 이분은 성격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대화하고 섞일 줄도 알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본인의 속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놓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과도 잘 지내고 말도 잘하고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람이랑 사적으로 알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숨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일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도 좀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누구 편을 든다거나 한쪽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항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분은 우선은 연애랑 결혼을 하기 전에 금전적으로 안정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돈이 많을 때 연애하고 결혼을 하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좀 잘 삐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성향상 연애 성향이 좀 불안형처럼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해주고 엄청나게 사랑해 준 다음에 스스로 상처를 받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많이 100% 사랑해 줬는데 너는 왜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니? 라고 약간 이렇게 뭔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불안형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고 별거 아닌 일에 그래서 좀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누굴 만나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스스로가 막 상처를 받고 비관적이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닌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잖아.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저는 좀 불안형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어찌됐든 여러분들과의 흐름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의 이런 면모들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저 사람은 나를 진짜 안 좋아하나 보다. 이게 뭐지?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뭐 서로 별거 아닌 일에 싸우게 된다거나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거나 이별을 고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정리한다던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두 분은 만납니다. 갑자기 두 분이 사귀게 되고 갑자기 가까워지고요. 갑자기 급발진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뭔가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흘러가다가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제 나는 끝났구나 싶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서 고백을 한다거나 다시 사귀자고 말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결국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우리 샤넬님한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맞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샤넬님이 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연애에 있어서는 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컨트롤 해야지만 이 상대방과 좀 오래 만날 수 있고 이 상대방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상대방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전하고 두 분은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는 흐름은 맞지만 좀 약간 관계 자체가 타이밍이 약간 어긋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갈 땐 이 사람이 반응이 없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또 우리 샤넬님이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타이밍적으로 어긋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왜 두 분의 흐름이 뭔가 헤어진 것 같이 분위기가 펼쳐지다가 갑자기 빠르게 만나게 돼요. 갑자기 관계가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인연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되게 흥미로운 게 제가 각자한테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다가와 주기를 바란대요. 근데 또 다가와 주길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이거 사랑 안 해버릴까? 이런 것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사랑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게 있고 불편해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가가지 못하겠으니까 샤넬님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아예 됐다, 사랑 그런 거 없다,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진짜 이런 식으로 마음 자체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만나고 싶지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좀 안정감 있게 나를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좀 믿음직했으면 좋겠다?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좀 안정적인 사랑을 바라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싶지만 본인이 못 다가가니까 우리 샤넬님이 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는 동시에 어차피 실망할 거 그냥 아예 안 만나버릴까 뭐 이런 얘기 한다는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진짜 불안형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의 얘기를 해주는 것 같냐면은 공부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랑에 대한 조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과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랑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다거나 불안형에 대해서 공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연애를 해왔으며 어떤 연애 성향인지에 대해서 더 공부해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사랑을 했을 때 단단하게 할 수 있다? 사랑의 산을 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 두 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대방은 뭔가 아직은 사랑적인 면에서 어린아이라고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이 어린아이랑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제가 봤는데, 역시 조언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안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뭔가 연습을 한다거나 사랑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만나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디 제 조언이 여러분들의 연애사에 도움이 됐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짝사랑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는 한 분으로 보여요. 근데 이분이 문 앞에서 꽃을 든 채 배를 누르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아직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 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썸을 탔거나 만나봤는데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행동하신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이성은 있는데 그 이성과 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보다는 아직 이 이성이 고백 안 하고 있는 상태라거나, 약간 어떤 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뭐 사귀자 만나자 뭐 이런 걸 안 하신 분이지 않을까? 설사 했더라도, 설사 그래 우리 좀 만나볼까 사귀어볼까 말을 했어도 뭔가 아직 그렇게 관계가 많이 쌓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관계성을 물어봤는데, 두 분의 관계성이 퀸 오브 컵이랑 텐 오브 컵이 나온다는 거는 한쪽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미 진짜 뭐 사귀기로 했거나 실제로 사귀는 사이라거나 뭐 진짜 관계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제 채널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공식적인 사이라고 해도 뭐 이 관계가 되게 좀 많이 불균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기 카드를 보여주는데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큰 차이가 느껴지는 관계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각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샤넬님은 악마 카드랑 데스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아니면 상대방이 좀 여러분들한테 못되게 나왔다던가 좀 집착했다던가,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을 정리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약간 애벌레처럼 굴었다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비인 줄 알았더니 나비가 아니라 애벌레였어. 그래서 나는 끝냈는데 끝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뭐 나비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사람은 나비로 뭐 이렇게 뭐지 좀 성장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동안은 애벌레처럼 나한테 굴었기 때문에 내가 되게 괴로웠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했거나 집착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서 나한테 나비로 다가와야 되는데 계속 애벌레인 채로 있었기 때문에 뭐이 사람이랑 뭘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뭐가 되게 많이 힘들었다. 자, 상대방은요. 은둔자 카드랑 매지션 얘기를 해요. 이렇다라는 건 이 상대방은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었던 마음과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숨기고 싶었다, 드러낼 수가 없었다, 괴로웠다. 이 사람도 뭐 괴로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느낌이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 수동적으로 나왔던 것들 때문에 두 분 사이에 갈등이 많으셨던 분일 가능성이 높고, 애초에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이 한쪽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계속 마음을 숨긴 채 애매하게 행동해서 그거를 눈치챈 한쪽이 얘는 날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눈치챈 게 우리 샤넬린 같고 한쪽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거는 그 상대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대방의 특징을 봤는데 우선은 외모는 굉장히 영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모는 좀 출중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정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를 물었더니 소년 카드랑 여왕 카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의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걸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굉장히 동안일 때도 많이 나거든요. 만약에 동안이 아니다 하면은 그 상대방의 정신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모에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뭔가 진짜 좀 외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외모는 굉장히 출중하고 괜찮게 생겼지만 좀 뭔가 이렇게 많이 동안이라거나 나이 차가 많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성격을 봤는데요. 세븐 오브 펜타클의 매지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재주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모를 물었을 때 페이지 오브 컵이 나왔는데 성격에도 매지션이 나오는 걸 보면은 보통 이런 카드 많이 나오시는 분들 특징이 굉장히 좀 외모가 화려하다거나 본인의 외모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말을 잘한다거나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이렇게 친화성이 높다거나 이럴 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좀 자신감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안정감도 있고 이래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정형이라고 느껴지고요. 만약에 자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잘해줄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꽃이 피어나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고백하고요. 마음을 보여주고요. 계속 잘해주는 어떤 연애 성향으로 보여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사람 자체가 좀 처음과 끝이 많이 신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해도 바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식스 오브 컵은 보통 약간 재회의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지켜볼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사 좋아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지켜본 후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안 후에 마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잘해줍니다. 계속 뭐 이렇게 밥 먹자, 뭐 커피 마시자, 소통하고 교감해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은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은 굉장히 많이 커지지만 좀 표현을 안 할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약간 일반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대다수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 사람이랑 처음이기 때문에 되게 표현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친해지고 편해지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마음을 놓잖아요.
약간 이제 내 사람이니까 이제 나랑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표현을 안 하게 되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평범하면서도 안정적인 성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저는 두 분이 분명히 사귀게 되고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분명히 연인이 되고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좀 진짜 이제 봄인데 봄에 어떤 놀이동산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하면서 두 분이 굉장히 달달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사람이 연애 성향이 가면 갈수록 좀 표현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 조금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왜 나 혼자만 이 관계를 열심히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일으켜지면서 두 분이 좀 갈등이 있고 싸울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흥미로운 게 봄에는 굉장히 달달하게 많이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고 데이트를 하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 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느낌에 한 가을이나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쯤에는 좀 이런 기류가 좀 흐르지 않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진짜 그때 봄에 여름에 너무 사이 좋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는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흥미라던가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좀 속상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따지면은 안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커플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우기는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이랑 비교해서 너 변한 것 같다, 너 나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은 좀 두 분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고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좋은 인연이냐라는 질문에 두 분은 어떤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두 분은 함께하게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좀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처음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집착한다거나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소유하려고 좀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봤을 때. 근데 그럴 때 우리 샤넬님들이 막 너무 화를 내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라던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점들을 좀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게 어떨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두 분은 성적으로는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궁합이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좀 해석 연상과 연하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두 분이 어떤 이런 나이 차라던가 성격 차라던가 가치관 차이를 극복하시면은 두 분은 이렇게 아이까지 낳고 결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고 정말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서로 각자한테 바라는 게 뭔지 물어봤거든요. 우선은 자, 이 상대방한테 우리 샤넬님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관계에서 갑이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싶어도 우리 샤넬님이 나한테 다가와 줘야 된다라고 이분은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롭게도 우리 샤넬님한테 이분한테 바라는 게 모여있을 때, 내가 왜 너한테 다가가니? 네가 나한테 다가와야지라고 여러분들은 좀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상대방이 그래 나이 차도 있고 이 상대방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도 어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이라고 여러분들은 좀 얘기하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얘가 정말 뭐 나랑 뭐 결혼까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서로한테 바라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고 약간
서로가 서로한테 먼저 다가와 달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애매하게 썸 타고 애매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올라주신 것 같다. 간을 보면서 제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제가 나랑 뭐 오래 만날 생각인 걸까? 제가 나랑 결혼할 생각인 건가? 라고 이렇게 막 간을 보는 것 같이 저는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위대한 균열이라는 조언과 스톡이 나왔는데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 샤넬님이 혹시 뭔가 이렇게 마음에 갇혔든 상황에 갇혔든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게 갇혀있는 게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답답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답답한 거를 깨부시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균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진짜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사람은 그냥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부시라는 어떤 조언으로도 보이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좁은 병 속에 가두지 마시래요. 왜 본인을 이렇게 좁은 병 속에 가두죠? 그거를 다 깨고 나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적인 것이든 일적인 것이든 본인의 삶의 방식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본인을 이렇게 답답하게 유리병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 있대요. 벗어나세요. 깨부수세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의 그 전반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선 의심이 많고요. 불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만 이렇게 안주하려는 성향이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인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불안도가 높고 새로운 것 되게 무서워하고 좀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 편안한 거 이런 거만 저도 막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저도 제 점사를 보면은 이런 조언이 좀 은근히 나와요. 깨부시라고.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내가 뭔가 나를 가두고 있구나.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답답한 유리병 속에 가두지 마시고요. 다 깨부시고요.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세요. 삶에 새로운 것들이 많아야지 재밌고 즐거워질 수 있는데 항상 익숙한 어떤 것들만 삶에 있다면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삶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항상 본인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